야생동물 생태학자 한지우 박사는 최근 몇 주간 이 국립공원의 특정 구역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구역의 불법 밀렵 덫들이 누군가에 의해 체계적이고 지능적으로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원 관리소에서는 경쟁 밀렵 조직이나 과격한 환경운동가의 소행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과학자인 지우는 증거를 원했다. 그녀는 밀렵꾼들의 덫 근처에 여러 대의 고해상도 동작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며칠 후 그녀는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수거하여 자신의 연구 스테이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영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포착했다. 미스터리한 파괴자의 정체를. 영상 속에는 아름답지만 깡마르고 지쳐 보이는 흰색 진돗개 어미 누리가 강철로 된 덫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걔는 믿을 수 없는 지능으로 함정의 압력판을 직접 밟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의 커다란 나뭇가지를 자신의 코로 밀어 안전한 거리에서 덫을 작동시켰다. 덫을 해체한 후 그녀는 밀렵꾼들의 임시 캠프로 이동하여 말린 고기가 든 자루를 찢어 큰 덩어리 하나를 물고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완전히 경악했다. 그녀는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영리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문제 해결 능력 도구의 사용, 그리고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이 개는 혼자서 밀렵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본 것에 압도당했다. 그녀의 과학자로서의 두뇌가 빠르게 회전했다. 이 개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녀는 명백히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였고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찾는 것이었지만 저 덫을 해체하는 행동은 무언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것은 거의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듯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동물 행동 연구 이상의 심오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이 놀라운 개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추적 장비와 카메라를 챙겼다. 그녀는 자신의 스크린에 떠있는 어미개의 이미지를 바라보았다. 너 대체 정체가 뭐니?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 착 찬 로이, 토이 세티앱, 투 차우, 추엔보이 총 투, 못 구옥 딤기엠, 주옥 단닷보이, 수토모 구와 못나호아, 혹와 수탄 푹 드루옥 못드리, 두에피통 구와 로아이바트. 조이 보이 티엔시 한지 유비에클란, 티오다오벳 구와 슈쇼메비안 홍, 실라못 구옥 지우 드라호아 혹. 조라못 구옥 항 트린 와우 사우 트롱트라이, 팀구와 쿠롱제 팀 히아오 웨못 가오 추엔구와 롱메비 자이와 수히싱 콩tuong. 고 콩비에 트랑고 구오이 곤종코 세콩치 팀 타이못 기아진 초. 마콘 팀 타이못 비맛 못마네 모이시모라 못암 무콘젠 토이홍칸 홍카이바이 구아본 선트롬. 추옹트. 한지우 박사는 어미개 누리를 찾기 위한 추적을 시작했다. 그것은 힘든 과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추적 기술을 동원하여 희미한 발자국과 다른 흔적들을 따라갔다. 걔는 영리했고 찾기 어려웠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개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그곳은 잘 숨겨진 동굴이자 거대한 고목나무의 뿌리 아래에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어미개 누리를 보았다. 동굴 안에서 그녀는 개의 그 절박했던 행동의 이유를 보게 되었다. 누리는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약하고 굶주려 있었다. 하지만 더한 것이 있었다. 어미개 누리 자신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옆구리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다리는 감염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고통을 무시한 채 오직 새끼들을 위해 덫을 해체하고 먹이를 구해왔던 것이다. 이 위대한 모성애와 희생의 장면에 한지우는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어미개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
음식과 물을 놓아두었다. 누리는 경계했지만 이 외로운 여성에게서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 지우는 어미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상처는 심각했고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했다.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어미개를 마취시켜 그녀와 새끼 강아지 전체를 자신의 연구 스테이션으로 안전하게 옮기기로 했다. 지우는 자신의 연구 스테이션에서 어미개의 심각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새끼들은 안전하고 따뜻했다. 어미개의 상처를 치료하던 중 그녀는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상처 근처에 박혀있는 총알이 아닌 작고 금속성의 물체. 마치 추적 장치나 다른 기술적인 장비의 파편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 개의 이야기는 단순히 밀렵꾼들과의 생존 투쟁이 아니었다. 이 개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한 것의 희생자였다. 그녀의 조사는 이제 새롭고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착 찬 로이, 투이 세티에 투 차우, 추엔 보이 추옹 3, 니산 쿠아 một ngôi dân hoạt, rồi khi không nằm ổn hông lôi tràn, rồi mà ổn hăng man vô ma hồ dê lại. Rồi voin ha xin và thok, han ji yu man kim loai, kilama ko tim thay trong, vet thuông qua chu. Chôm mê không chỉ là một vạt tệ. Nô là một man vạc qua, một bi mặt một man môi đàn dân đàn, tin quang goi chu ku và một tam mùi dân tôi. Khi cô bắt giao cuộc han, trin khám phá đi sang quang goi bảo vệ giang khoát, Joko kong bietrang min 공장, 두변 민탄 목디오과 농계전 따오라비 끼치나이. 총설엔 한지우의 연구 스테이션. 어미개 누리와 그녀의 새끼들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지우는 개의 상처에서 나온 그 금속 파편을 분석했다. 그것은 평범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수 제작된 데이터 저장 장치의 파편이었다. 그녀는 개누리가 기술과 관련된 누군가의 소유였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이 지역의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보고서를 찾아냈다. 이 지역의 밀렵 조직과 그 배후인 강민호 이사장의 보존 재단을 조사하던 환경운동가이자 블로거였던 김민준에 대한 실종 보고서. 그는 공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람이 바로 개의 주인이었다. 개는 단순히 영리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운동가의 파트너였다. 한편 그 시각 강민호 이사장. 그는 자신의 밀렵꾼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자신들의 덫이 파괴되고 캠프가 습격당했으며 이제는 한 생물학자가 그들이 처리했어야 할 바로 그 개를 돌보고 있다는 보고. 그는 개의 인상착의를 듣고 그 개가 자신이 살해한 그 운동가의 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그 운동가가 결정적인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개가 그 증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그 생물학자와 개를 찾아 침묵시키라고 명령했다. 다시 연구 스테이션. 지우가 부서진 데이터 파편에서 정보를 복원하려 애쓰고 있을 때 첫 번째 위협이 도착했다. 강 이사의 부하들이 공원 관리인으로 위장하여 그녀의 고립된 연구 스테이션을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대화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연구 자료와 카메라 그리고 개를 빼앗기 위해 침입을 시도했다. 고립된 연구 스테이션에서 팽팽한 대치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지략가였다. 그녀는 스테이션의 구조와 주변 야생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어미개 누리는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맹렬한 보호자가 되어 자신의 새끼들과 새로운 인간 동맹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지우와 누리는 스테이션 안에 고립되어 침입자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동시에 지우는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안전한 서버로 업로드하거나 외부에 조난 신호를 보내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사냥은 이제 직접적인 포위 공격으로 변했다. 그녀의 과학적인 조사는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고립된 연구 스테이션,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지우 박사와 개 누리는 안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지우는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실험실의 자원들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녀는 화학 자극제를 만들고 정의덫을 설치했으며 건물의 구조를 이용하여 침입자들을 막아섰다. 어미개 누리는 새끼들이 있는 방의 문 앞을 지키며 가까이 오는 모든 침입자들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탈출해야만 했다. 지우는 계획이 있었다. 그녀의 연구 스테이션에는 오직 그녀만이 아는 낡고 사용되지 않는 감시원용 비밀 비상 통로가 있었다. 그녀는 실험실의 한쪽에서 독성은 없지만 엄청난 양의 연기를 만들어내는 통제된 화학 화재를 일으켜 거대한 교란 작전을 펼쳤다. 그 혼란을 틈타 그녀는 자신의 데이터와 카메라, 그리고 운반용 가방에 담은 새끼 강아지들을 챙겨 누리와 함께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렸다. 그들이 스테이션에서 탈출하자 강민호의 부하들은 즉시 그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국립공원 전체에서 대규모의 수색을 시작했다. 광활한 야생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공원의 지형과 동식물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추격자들을 피했다. 그녀는 냄새를 감추고 은신처를 찾으며 살아남았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궁지에 몰렸다. 가파른 절벽 근처였다. 밀렵군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추격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 특정 장소로 유인했던 것이다. 그곳은 그녀가 이 지역에 서식하는 거대하고 영역의식이 강한 반달 가슴곰의 서식지라는 것을 아는 장소였다. 그녀는 소음을 내는 장치를 이용하여 곰을 자극했다.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다. 그녀의 추격자들은 이제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예상치 못한 위협, 즉 성난 곰과 싸워야만 했다. 판은 뒤집혔다. 사냥꾼들이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 지우는 그 혼란을 틈타 누리와 새끼들을 데리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숲에 대한 자신의 우월한 지식을 통해 위험천만하지만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숲속의 안전한 동굴. 그곳은 그들의 새로운 작전 기지가 되었다. 한지우는 더 이상 도망만 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밀렵군들의 주된 활동 근거지, 즉 죄악의 소굴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곳에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증거가 있을 터였다. 그녀의 유일한 길잡이는 어미개 누리였다. 누리는 밀렵군들의 캠프에서 음식을 훔쳐왔기에 그들의 경로와 주된 기지를 알고 있을 터였다. 지우는 추격전에서 밀렵군 중 한 명이 떨어뜨린 장비 조각의 냄새를 누리에게 맡게 하고 추적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닌 사냥이었다. 누리는 밀렵군들의 비밀 통로를 따라 그들의 감시 지점과 덫들을 피해가며 지우를 이끌었다.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국립공원 경계 바로 바깥 강민호 이사장의 유령 회사 소유의 땅에 위치한 거대한 버려진 벌목 시설이었다. 바로 그들의 봉어지였다. 지우는 자신의 드론을 이용해 원격 정찰을 실시했다. 드론 영상은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그 시설은 거대한 규모의 불법 야생동물 밀매의 중심지였다. 그녀는 거대한 냉동고와 처리시설, 그리고 비밀 공간이 있는 트럭들을 보았다. 그녀는 밀렵군들의 얼굴과 가장 중요하게는 이 모든 작전을 감독하기 위해 도착한 강민호 이사장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촬영했다. 그녀는 이제 존경받는 강 이사장을 이 범죄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밀렵군들이 그날 밤 대규모의 선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시설이 내려다 보이는 은신처에서 자신의 위성 전화기를 꺼내 신뢰하는 언론사의 연락책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증거 영상 패키지를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최 기자님, 지금 모든 것을 보냅니다. 괴물의 심장 부위입니다.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아래의 밀렵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시설의 경비견이 누리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그들은 발각되었다. 마지막 증거가 전송되고 있는 동안 적들이 그녀의 위치를 향해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데이터 업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강민호 이사장의 부하들이 한지우의 은신처를 향해 들이닥치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업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자신이 곧 폭로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강 이사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다. 모든 것을 불태워라. 저 여자와 증거 전부다. 그의 부하들은 시설 전체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시설은 이제 맹렬한 지옥불에 휩싸였다. 지우는 다가오는 불길과 다가오는 밀렵꾼들 사이에 갇혔다. 생존을 위한 혼란스러운 전투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전사는 아니었지만 생존자였다. 그녀는 숲과 불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지옥불 속에서 길을 찾아냈다. 어미개 누리는 맹렬한 보호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들과 인간 동맹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녀는 밀렵꾼들을 공격하며 지유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업로드 진행률 99%. 그녀는 불길과 밀렵꾼 리더 사이에 궁지에 몰렸다. 그가 그녀를 공격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업로드가 100%에 도달했다. 전송 완료. 그녀는 성공했다. 진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갔다. 바로 그때 불길로 인해 거대한 구조물 하나가 무너져 내리며 그녀와 밀렵꾼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녀와 누리는 새끼들을 데리고 마지막 필사적인 질주를 통해 불길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탈출했다. 그들은 근처의 산등성이에서 불타는 밀렵시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쳤고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데이터를 받은 기자의 연락을 받은 당국이 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와 증거를 파괴하려던 불길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시선을 이 외딴 장소와 이곳에서 벌어진 범죄로 이끄는 거대한 봉화가 되었다. 강민호의 마지막 악행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재촉한 꼴이 되었다. 전투는 이겼다. 몇 달 후 강민호 이사장의 범죄 제국은 한지우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알린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살인불법 밀렵 조직 운영 그리고 환경범죄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위선적인 보존재단은 해체되었고 그 자산은 국립공원의 환경복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한지우 박사는 이제 환경보존 분야의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 누리의 전쟁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명성과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연구 스테이션을 본격적인 야생동물 구조 및 재활센터로 확장했다. 영웅견 누리와 그녀의 새끼들은 이제 그 새로운 센터의 스타가 되었다. 새끼들은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 개들로 자라났다. 그들은 희망과 회복력의 상징이었다. 누리는 더 이상 절박한 생존자가 아닌 평화롭고 행복한 어미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새롭게 확장된 연구보호센터. 화창한 날이었다. 지우는 이제 거의 다 자란 누리의 강아지들이 넓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소년 하늘이가 이제는 어린 자원봉사자가 되어 강아지들을 돌보는 것을 돕고 있었다. 하늘이가 행복하게 뛰노는 개들을 보며 지우에게 말했다. 이제 누리 아줌마 행복해 보여요. 지우는 깊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하늘아, 우리 모두 이제 행복해. 우리가 함께 지켜냈으니까. 이야기는 지우와 소년 그리고 개의 가족들이 함께 치유되고 있는 산을 바라보는 이미지로 끝이 난다. 자연을 연구하려던 생물학자는 결국 자연의 가장 위대한 수호자가 되었다. 자신의 새끼들을 위해 싸웠던 어미개는 결국 범죄 제국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용기와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자 숲의 수호자들이었다.